예, 22년 5월 13일 뉴스 포커스. 예,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도껏 넘쳐야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친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무한정 넘치지 말고, 그 넘칠 수도 있지만 좀 제발 정도껏 좀 넘쳐라,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분은 말이죠, 의전비서관인데 언제부턴가는 보니까 완전히 청와대 대변인, 그것도 수석 대변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앞장 나서 가지고 대통령을 막아 나서고, 예? 그러면서 아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소를 하거나 말이죠, 예? 공격을 하거나 물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등, 그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직제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뭐랄까, 자기 맡은 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그 all court pressing 그런 식입니까? 의전 비서관이 필요하면 대변인 역할도 하고 대통령 보호자 역할도 하고. 예. 근데 사실은 이 탁현민, 예, 이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신뢰를 받고. 왜 그러냐? 아주 퍼포먼스는 끝내주기 잘하거든. 연출을 너무 잘한다 이 말이죠. 문 대통령이 그 연출에 아주 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문 대통령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완전히 연출이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저기 퇴임해서 나갈 때도 말이죠, 청와대에서 탁 걸어 나가는 그런 이제 퇴근한다 이래가지고, 아니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은 5년 내내 왜 한 번도 안 보여주다가 느닷없이 나가는 날 보여줍니까? 평소에도 그런 거 좀 보여주지. 그럼 국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날 쓱 나와가지고 이제 청와대 문 열고 나와가지고 분수대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환호하고 야단났어요. 왜? 지지자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자기가 갈라놨잖아요. 반은 지지자, 반은 적 아닙니까? 반은 우리 편.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환호를 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상기해가지고, 그 청와대가 연출해놓은 그런 건데, 퍼포먼스인데, 거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출마할까요? 이런 소리 나요. 바로 다음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새 정부 출범하면 그걸 위해서라도 스포트라이트가 그쪽만 비추도록, 자기는 퇴임하는 사람 조용히 좀 퇴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말이지. 그것 다 퍼포먼스,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떠날 때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 내외의 환송을 받으면서 식장에서, 취임식장에서 떠났죠.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KTX 타고 울산으로 갔는데, 그 서울역에도 그랬고 울산역에도 그랬고 또 평산마을에도 그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지지자들이 모여서 환송, 환영, 또 그것도 일종의 쇼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자발적으로 우리 편이니까. 대통령 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즐기고 싶습니까? 그게 잊히고 싶습니다 했던, 내가 전직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잊히고 싶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했던 사람의 행태가 그렇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제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제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전직 대통령이에요. 나 영향력이 커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유대한호국단, 이런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12일 탁현민 씨를 서울경찰청에 가서 일반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뭐냐 했더니 이 사람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냐? 내가 현송월이 만나서 북한 그 열병식 야간에 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이번에 뭐 예? 미사일 쏘면서 그 연출돼 가지고 아주 한 그 장면도 아마 내 영향력이 있었을 거다. 영향이 있었을 거다. 이런 소리를 했죠. 그 세 사람이 김정은이 가운데 하고 세 사람이 촥그 미사일 뒤에 배경 창고인 그 경납고에 있는 미사일 그걸 배경으로 촥 걸어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무슨 영화 장면도 아니고. 그것도 탁현민 탁 비서관 자기의 그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 자기 말마다 그 뮤직비디오 비슷한 거거든. 참 김정은이도 하기 젊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2018년에 그때 이제 평창 올림픽도 하고 해서 현성월이 왔다 갔다, 김여정이 왔다 갔다, 김영남이 뭐 왔다, 김영철이까지 와가지고 활개치고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탁현민이도 만나가지고 현성월이를 마지막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밤에 열병식을 해야 조명을 쓸 수가 있다.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깜깜하니까 불빛이 쫙 비춰서 조명을 비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딱 비춰주고 보여주기 싫은 거는 감춰버릴 수 있거든요. 그랬다고 자랑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북한 이 밤의 열병식을 굉장히 즐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밤의 불이라는 건 말이죠. 굉장히 장중한 느낌을 주고 엄숙한 느낌을 주면서도요. 또한 굉장히 위압감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죠. 사람들한테. 그것도 뭐 한두 사람이 들고 있는 촛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군중이 밤에 촛불을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꽃 바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압감을 엄청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광화문 촛불 집회 때 어땠습니까? 횃불 들고 무리가 수백 명쯤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냥 볼 때는 왜냐하면 아마 그때 느낌이 그랬다는 거겠죠. 수십 명이었는지 수백 명인데 어쨌든 일단의 무리가 전부 횃불을 들고 밤에 말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청와대로 징계가자고 그러고. 그런 효과를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해봐. 그래서 북한이 그걸 닮아서 열병식 때마다 지금 김정은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하고 그냥 어떤 사이입니까? 중무장한 군인들이 서로 양측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중이죠. 아직도. 교전 상대예요. 김정은이는 그 교전 상대의 그쪽 특히 이제 이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예요. 아직도. 김정은은 그 수괴죠. 그 김정은의 그 위를 더 높여주고 말이죠. 사기를 더 높여주고 북한 군인들 사기를 높이고 국민들을 말이지 어떤 두려움 속에서 국민들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탁현민이가 일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 왜 그렇습니까? 왜? 서로 개인적으로도 서로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는 중이고 싸우고 하는데 거기 가서 야 다음에 공격할 때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도대체 내가 어디 소속인지 하기야 뭐 문재인 대통령부터 평양에 가가지고 눈앞에 있는 그 15만 능라 5.11 경기장 거기서 능라도 15만 군중 청중 앞에서 완전히 그냥 상기가 돼가지고 남쪽 대통령입니다. 이런 언제 우리가 벌써 연방국가가 됐습니까? 남쪽 대통령이 따르고 북쪽 대통령이 따르고 있고 멀쩡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너무 김정은을 좋아하니까 너무 김정은에 편향되어 있으니까 아주 뭐 근친적인 그런 근친이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지친 그런 혈육이죠. 그런 근친적인 그런 어떤 이제 애착심을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봤잖아요. 손석희 JTBC 순회 특파원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제 임기 말에 대담을 하는데 어디죠? 판문점 개성공단에 거기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그 폭파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남북 관계 원위치로 돌아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 대통령이 딱 정색을 하고
어? 그게 왜 문제냐고 말이지. 그거 왜 비판하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게 어떻게 비판할 일이냐고. 뭘 비판합니까, 그러면? 김여정이가, 예? 우리 돈으로 지은 그 건물을 그냥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뭐, 문 대통령은, 그거는 그 과정에서 결과 성과를 못 거뒀다는 거지, 성과를 못 거둔 게 아쉬울 뿐이지, 그 과정 자체를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오히려 따졌어요. 무슨 과정이 어떻게 했는데. 끝없이 북한에 굴종한 그 자세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응?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천안함도 그 피격당하고, 응? 어디죠? 그렇게 피격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박근혜 때는 목함질에, 연평도 포격,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대통령 때고, 이렇게 군사적 도발이 있고 군사적 충돌이 있었는데, 우리는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건도 군사 충돌이 없었지 않냐? 진짜입니까? 그렇다 해도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까지 만들어 온 그 핵무기는 어떻게 됩니까? 핵무기 얼마나 고도화했습니까? 뒤로 돌아앉아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요,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한테 사살당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왜 말을 안 합니까? 두고. 끝까지. 그 아들한테 그렇게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내겠다. 그러고 앞으로 끝까지 뭐 돌보겠다.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 싹 잊어버린 척하고. 입 덮은 것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퇴임 그 행사만 즐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문 대통령이 그런데 그 밑에는 타견민 비서관 안 그러겠습니까? 이심전심이지. 대통령 따라가는 거죠. 예?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우리가 문 대통령한테 우리 조국의 수호, 이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던지 지금 오히려 으스스합니다. 김정은이의 선의에 의해서 우리의 이 한반도 평화가 유지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김정은이가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데 전혀 모른 척하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평화가 마치, 예? 정착된 거죠.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북한과 남북 관계는 여전히 계속 진행돼가는 과정이에요. 결론이 있을 수 없죠. 근데 평화가 됐습니까? 눈속이만 한 거죠. 그래서 탁전 비서관이 하필이면 북한에다 대고 그런 거, 내가 조언해줬다. 그러니까 북한 행사 멋있지 않냐? 그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탁월한 나의 연출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권력 핵심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식입니다. 인식이, 의식이. 이러는 건 뭘 잘했다고 큰 소리 칩니까? 예? 요즘 보니까요, 평산 마을에 거기서 무슨 보수단체인가 가서 마이크 대놓고 막 반대하는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굉장히 이제 생활에 불편을 겪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문 대통령. 국민을 이런 식으로 갈라놔가지고 완전히 서로 원수를 만들어놨고, 거기서 또 한 사람은 이 탁비서라는 사람은 탁비서관이라는 사람 거기서 북한 이렇게 도와줬다고 자랑해나고, 이런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다시 국민이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되돌려 놓는데 윤석열 정부가 크게 좀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고, 국민의힘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그야말로 힘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발요, 국민의힘도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무슨 윤재순인가 누가 하는 그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 사람도 성비위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옛날이지만은 그때 인사조치도 당하고 경고도 당하고 이랬다는데,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지금 청와대 총무비서로 뒀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모양인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도. 나는 바람풍 하면서 당신은 바람풍 왜 안 하냐고 따지면 안 되죠.
어미개가 자기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그 새끼 보고는 바로 걸으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남을 한다든지 남을 비판하려면 자신은 적어도 그런 과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흠결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어떤 책임의식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국민 모두가 지켜본다. 이걸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